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집중력과 ADHD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약물 치료를 받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약을 먹으면 집중력이 개선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약물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도 그런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전 강의에 보여드렸던 상태죠. 도파민이 애초에 5개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 1순위, 2순위, 3순위에 분배가 돼서 순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억제가 되지 않아서 1순위를 제외하고는 원래 다 억제가 돼야 되는데 도파민 개수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억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2순위가 살아있게 되고 작은 스트레스나 자극에도 얘가 1순위로 바뀌게 되면 공부하다가 부모님에게 혼나는 생각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ADHD의 집중력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요, 머릿속에 부족한 도파민 5개가 더 공급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자극제,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같은 약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머릿속에는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부수는 공장이 있는데, 부수는 공장을 마비시켜서 도파민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3가지 약 전부 다 약을 먹고 난 이후에 효과가 나오는데 대략 1시간 전후의 시간이 필요해요. 도파민이 누적이 돼야 되니까요. 실제로 도파민을 공급해버리게 되면요, 일단 지속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몇 분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 뿐더러 내성이나 금단, 중독 같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콘서타, 메디킨의 페니드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그런 도파민을 직접 주입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길어서 내성이나 금단, 의존 문제가 덜하고, 특히 콘서타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3가지 문제가 가장 덜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인 ADHD 주 치료제가 콘서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여분의 5개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5개가 이쁘게 1순위에 따다다닥 붙어준다면 2순위와 3순위와 1순위 사이에 도파민 개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와는 다르게 얘네가 이렇게 점선으로 억제 처리가 되고, 난 그러면은 근해 공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좀 신기한 단어가 붙어 있죠?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의 얘기입니다. 약의 효과는 머릿속에 도파민을 늘려주는 것까지예요. 늘린 도파민을 내가 어디에 붙일지는 내가 동기부여가 돼 있는 것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이 ADHD 약을 먹으면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여분의 도파민을 공부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효과가 없을 때, 특정 행동에 대한 효과가 특히 없을 때는 이거 내가 동기부여가 된 게 맞는지를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에도 그래서 한번 그려봤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도파민이 뇌 시냅스 어딘가를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인스타를 보면은 거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인스타를 열심히 하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약물 용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ADHD 약물 치료 용량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1개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동기부여가 우연히 돼서 잘 돼서 여기 1개가 붙는다 하더라도 아까 순위 지정 그리고 그걸 억제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두지 못하게 돼요. ADHD 약물이 저용량일 때는 각성 효과, 잠이 깨는 효과만 있습니다. 약물 농도가 어느 정도 혈중 농도가 올라가야 각성 그리고 행동이 부산한 타입은 행동이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집중력이 개선이 된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용량에서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증량하시는 경우에는 집중력 개선 효과를 잘 못 보시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반대로 ADHD 약물 치료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5개가 아니라 한 10개가 공급이 됐다 치죠. 그럼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근해 공식이 붙기도 하지만 시냅스 어디를 떠들 도파민이 다른 자극에도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얘가 압도적으로 도파민이 많아져서 나머지를 억제하는 건데 다른 것에도 도파민이 붙게 되면은 아까 약을 먹지 않은 상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오히려 과각성이 돼서 예민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ADHD 약을 낮추는 거죠. 기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ADHD 약물 치료, 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울이나 불안, 불면, 강박, 다른 종류의 문제인데 나는 반드시 ADHD 약물 치료를, 특히 이제 ADHD 자극제 치료를 먼저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경고를 분명히 합니다. 원하시니까 일단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강박 같은 다른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ADHD 약물 치료를 해야만 하고, 만약에 ADHD 약물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집중력이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 강박 관련된 주제에 이렇게 붙어버릴 수가 있고, 뭐 운이 좋다면 이제 근해 공식, 내가 원하는 집중하기를 원하는 곳에 붙을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다면은 기존의 나를 괴롭히던 곳에 그대로 붙는 거예요. 또는 약 효과가 떨어질 때 1차적인 내 목표에 잘 붙어있던 애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갑자기 순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약효가 떨어질 때 극심한 우울, 불안 같은 것들을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ADHD 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들을 이제 병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조절해가면서 치료를 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 감정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험이나 또는 직장에서 어떤 과제에 밀리다 못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가 썩 많지는 않습니다. 또 집중력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울이나 불안, PTSD, 기분 문제로 인한 기본적인 증상은 공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자극제 치료만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내가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집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약을 먹게 되면 집중력이 일부분 개선이 될 수는 있는데요. PTSD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 갑자기 과거의 트라우마 장면이 떠오르거나 재경험하거나 압도당하는 그런 것들은 이 약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반드시 먼저 하거나 최소한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ADHD 약물 치료가 내 머릿속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작용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